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밝힌 최후 통첩 시한, 우리 시간으로 잠시 뒤인 오늘 오전 9시였는데요. 이를 약 1시간 앞두고 조금 전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 휴전을 선언했습니다. 2주간 양측 모두 공격을 중단한다고 밝혔는데요.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신윤정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파키스탄의 2주 휴전안에 동의한다고 밝혔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조금 전 SNS에 글을 올려서 파키스탄의 셰바즈 샤리프 총리와 야신 무니르 육군 참모총장과의 논의에 따라 이란에 대한 2주간 폭격과 공격을 중단하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들이 이란에 가해질 파괴적 공격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고려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하고 즉각적이며 안전하게 개방하는 게 조건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휴전은 쌍방간 휴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휴전하는 이유가 미국이 이미 모든 군사적 목표를 달성했거나 초과 달성했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이란과의 장기적 평화와 중동의 평화에 관한 확정적 합의에도 매우 근접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으로부터 10개항의 제안을 받았고 이를 협상의 실질적인 기반으로 삼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주요 쟁점의 거의 모든 사항이 미국과 이란 간에 이미 합의가 됐다면서도 이번 2주 기간이 최종 합의를 완성하고 체결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대통령으로서 또 중동 국가 등을 대표해서 이 장기적인 문제가 해결에 가까워진 것은 영광이라면서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앞서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는 마감 시한을 불과 5시간 정도 앞두고 SNS를 통해서 협상 기간 연장과 휴전,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로이터 통신은 이란 정부가 2주간 휴전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협상 마감 시한을 불과 1시간 반 정도 앞두고 극적인 휴전이 이루어지며 최악의 상황은 일단 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양측이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대로 공격을 중단하고 또 본격적인 종전 논의에 들어갈지, 이란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즉각 나설지 등 구체적인 소식은 아직 전해지고 있지 않는데요. 전해지는 대로 자세한 소식은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후 통첩 시간을 1시간 앞두고 전격 휴전을 선언했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2주간 양측이 모두 공격을 중단한다는 겁니다. 파키스탄의 2주 휴전안에 결국 동의한다, 이런 모양새를 취했는데요. 조금 전 SNS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려서 파키스탄의 셰바즈 샤리프 총리와 야신 무니르 육군 참모총장과의 논의에 따라 이란에 대한 2주간 폭격과 공격을 중단하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들이 이란에 가해질 파괴적 공격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고려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하고 즉각적이며 안전하게 개방하는 게 조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휴전은 쌍방간 휴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휴전의 이유도 설명을 했는데요. 미국이 이미 모든 군사적인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란과 장기적인 평화, 중동의 평화에 관해서 확정적인 합의에도 매우 근접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으로부터 10개항의 제안을 받았는데 이것을 기반으로서 협상의 실질적인 기반으로 삼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과거 주요 쟁점의 거의 모든 사항이 미국과 이란 간에 이미 합의가 됐다면서도 이번 2주 기간은 최종 합의를 완성하고 체결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무인기 침투에 대한 유감 표명에 대해서 북한이 비교적 우호적인 반응을 내놨죠. 향후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가 될지 주목되는데요. 정부는 남북 양 정상의 의사가 신속하게 확인되고 소통이 이루어진 거라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장의 담화는 한밤에 내놓은 이례적인 심야 담화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 무인기 사태에 유감을 표명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즉각적인 반응을 내놓은 겁니다. 일부의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동으로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된 데 대해서 북측에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김여정은 이 대통령에 대해 솔직하고 대범한 사람의 자세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했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말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란 정식 호칭을 사용한 것도 처음인데 정부도 이런 부분에 의미를 부여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통일부는 남북 양 정상의 의사가 신속하게 확인되고 소통이 이뤄진 것이라며 평화공존을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청와대도 남북 간 신뢰 회복을 위한 이 대통령의 의지와 한반도 평화공존을 향한 지속적인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남북 간 단절의 벽을 더 높인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기조는 여전히 관계 개선에 큰 걸림돌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실제 김여정은 우호적인 반응을 담은 이번 담화에서조차 남측을 향해 그 어떤 접촉 시도도 단념하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긍정적인 평가 속에서도 담화의 행간에는 향후 한반도 질서를 자신들이 설정한 두 국가 관계로 끌고 가려는 치밀한 계산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다만 국정원은 하루 전 국회보고에서 대남통인 장금철이 외무성 제1부상과 대남기구인 10국장을 겸직한 점에 주목하며 향후 대남 사업에 무게를 두고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모처럼의 여야정 대화에서는 추경 문제 외에도 조작기소 국정조사나 외교 개헌과 같은 국정 전반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오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회담 내내 사회자처럼 여야 수장을 중재하며 분위기를 풀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마주 앉은 여야 수장은 의제가 없다는 예고답게 예민한 주제에 굵직한 현안을 쏟아냈습니다. 먼저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두고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사법살인이란 표현을 써가며 명명백백 진실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국가 공권력에 의한 국가 폭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조작기소, 이것은 범죄입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경제와 민생을 챙기기도 시간이 부족하다며 국정조사로 시간을 허비해선 안 된다고 맞섰습니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공소 취소한다고 물가가 떨어지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외교안보 분야를 보는 시각도 정반대였습니다. 전날 이 대통령이 무인기에 유감을 표명하자 북한이 즉각 화답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지금 노선이 맞느냐고 비꼬았지만 민주당은 외교로 K민주주의 회복을 보여줬다고 추켜 세웠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한국도 안 도왔다고 비난을 받았습니다. 북한 김정은에게는 솔직하고 대범하다고 칭찬을 받으셨습니다. 중동 전쟁의 어려움도 대통령님의 탁월한 외교적 역량과 뛰어난 정책 집행 능력으로 잘 대처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비공개 자리에서 장 대표는 지방선거와 동시에 하는 개헌은 반대고 개헌 논의 전에 중임 연임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먼저 해달라고 요구했고 이 대통령은 현재 공고된 개헌안을 수정해 의결하는 건 불가능하며 야당이 개헌 저지선을 확보한 상태라 불가능하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웃는 얼굴과 뼈 있는 발언이 오간 자리, 살얼음판 회담이 될 수도 있었지만 이 대통령은 중재자 역할을 자초했습니다. 과거 악수 패식 논란을 기억한 듯 기념 촬영부터 농담으로 분위기를 풀었고 두 분이 어제도 손을 잡고 그런 건 아니죠? 연습 한번. 먼저 발언한 이후 애태우던 장 대표에겐 이런 말로 다시 마이크를 건넸습니다. 약간 우울하시죠? 반박을 당해가지고. 요즘 재판이 예전처럼 법대로 진행되는 게 아니어서 여야 모두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여야정 대화가 이루어진 것 자체에 의미를 두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견을 확인한 국정조사부터 곧 정점에 다다를 추경안 심사까지 웃음기가 오래가지 못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여야는 어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추가 경정 예산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선거용 쌈짓돈으로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여당 후보들에게 공약거리를 만들어주는 것이고 미래 세대의 빚을 줄여줄 돈을 지방선거에 쓰는 언발의 오줌 누기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김용만 의원은 가뜩이나 어려운 국민 입장에서 더 많은 지원을 요구해도 모자랄 판에 여론을 호도하는 건 국민만 괴롭히는 일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혼조세였습니다. 장중 내내 약세였는데요. 막판에 S&P 500과 나스닥이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오름폭도 낙폭도 그렇게 크지는 않은 관망 장세였습니다. 방향성을 잡기 어려운 건 역시 지정학적인 불확실성이죠. 트럼프 대통령의 최후 통첩 시한이 이제는 2시간쯤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도 트럼프의 입은 참 거칩니다. 오늘 밤 한 무명이 전체가 사라질 것이라고 위협을 했는데요. 이란은 여전히 강경합니다. 혁명 수비대는 미국이 레드라인을 넘으면 중동 밖까지 보복을 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그래도 장 막판에 2주 휴전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투자 심리를 약간이나마 되살렸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물가 지표는 나빠지는 중입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조사한 결과인데요. 미국 소비자들이 예상한 앞으로 1년 동안의 물가 상승률, 그러니까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의 중앙값이 3.4%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4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인데요. 이 중심에는 당연히 휘발유 값이 있습니다. 앞으로 물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면 소비자들은 미리 물건을 사두거나 회사에 임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이거는 물가 상승으로 연결되죠. 인플레이션의 악순환이 만들어지게 되고 통화 정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끝으로 오늘의 특징주로는 인텔을 꼽아봤습니다. 간밤에 주가가 4% 넘게 올랐습니다. 인텔이 일론 머스크의 인공지능 칩 생산 프로젝트 테라팹에 합류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호재가 된 겁니다. 물론 이 프로젝트에 인텔이 합류한 것은 중요한 변곡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테라팹이라는 프로젝트 자체는 뜯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일론 머스크가 제시한 생산 규모는 물리적인 한계를 무시한 터무니없는 수준입니다. 인텔은 반도체 제조 경험이 있긴 하지만 지금은 그 실력을 경쟁사에 많이 뒤처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각에는 반도체 가격을 낮추려는 일론 머스크의 협상 전략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테라팹은 대단한 도전이긴 하지만 위험한 도전이기도 합니다. 냉정하게 평가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2분 뉴욕 증시였습니다.